어제 YTN이 발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여전히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안희정 충남지사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지율이 급부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뒤 실시한 첫 전화 면접 여론조사 결과여서 특히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여론조사 결과 주목할 부분 그리고 뒷얘기 등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를 주관한 이동우 보도국 선거단장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반기문 전 총장 사퇴 이후에 낙수 효과가 어디로 갔는지 이게 사실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번 여론조사에서 특히 눈여겨볼 대목이 있다면 어떤 대목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한 두 가지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이게 전화 면접 여론조사로 반기문 전 총장이 사퇴 불출마 선언한 이제 첫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네. 대선 구도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관심이었고요. 예. 두 번째는 반기문 전 총장을 지지했던 그 지지자들이 어떤 후보에게로 옮겨가는지 이런 두 부분이 이제 가장 큰 관심사라고 예. 할 수 있는데요. 우선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출마 선언 직후에 대선 주자 지지도를 보니까 문재인 후보가 33.1%로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네. 안희정 후보가 12.3%로 2위로 2위로 올라갔군요. 올랐고요. 황교안 후보가 11.8%로 2위, 안철수 지사가 9.2%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9.2%로 4위,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8.9%로 이제 4위, 그리고 유승민 의원도 제법 그 지지율이 올랐죠. 한 4.6%로 이제 오른 그런 결과가 예.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기문 그 전 총장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어떤 후보에게로 옮겨갔을까? 이제 그런 부분은 네, 이 부분도 이제 가장 이제 궁금하죠. 관심을 끄는 부분 중 예. 하나였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조사해 봤더니만 반 전 총장 지지자를 이제 분석해 보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간 사람들이 한 가장 30.4% 많군요. 되고요. 예.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유승민 의원에게 9.4%가 옮겨갔고요. 안희정 지사에게 8.9%, 문재인 전 대표에게 7.7%, 안철수 전 대표에게 7.6%. 이 정도가 옮겨갔고 이제 나머지가 이제 한 27.6% 정도가 이제 부동층으로 이제 옮겨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그래픽을 보면은 반 전 총장 지지층 상당 부분이 이제 보수층이었다. 이것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이번에 YTN이 여론조사를 두 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원래는 저희가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그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예. 2월 1일 날 오후에 아시다시피 반기문 총장이 불출마 전격적으로, 선언을 하지 예. 않았습니까? 전격적으로. 그래서 그날 이미 사실상 여론조사가 거의 다 이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를 다시 실시했습니다. 그날 네. 오후부터 설문지를 다시 작성해가지고 2월 네, 1일과 사퇴 이후에요, 어제까지 또 한 번. 그렇습니다. 네. 사퇴 뒤에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이제 그 뒤에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반기문 총장 지지자들이 어떻게 이제 표심이 바뀌었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정확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 특히 이제 우리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다시피 반기문 전 대표가 이제 불출마했을 경우에 어떻게 이제 표심이 바뀌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특히 알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제 안희정 지사가 한 4.1%포인트 올라가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이제 4.0% 올라가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한 1.1%좀 네. 크지 않게 좀 올라가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특히 이번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직접 그 전화 면접 여론조사입니다. 그 직전에는 이제 MBN과 JTBC가 이제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ARS 여론조사를 했습니다만 ARS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금방 결과가 나오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계를 통해서 하는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자동응답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빨리 나오긴 합니다만 이제 아무래도 응답률도 낮고 이제 정확도에서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날 오후에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여론조사는 이제 하루 동안 이제 진행을 한 것이고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반기문 불출마에 따라서 이렇게 지지율 변화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정확히 조사해서 이제 우리 시청자들에게 알리는 그런 효과를 냈었던 것이죠. 가장 정확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이제 ARS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바로 어떤 현안이 터졌을 때 한 서너 시간 안에 결과를 네. 도출해낼 수는 빨리 있거든요. 도출해낼 수는 그러니까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이제 워낙 성격이 급한 상황이고 또 언론사 입장에서도 ARS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제 가장 어떤 현안이 터졌을 때 여론의 흐름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흐르는지를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언론 입장에서는 이제 그 ARS 여론조사를 인용 보도하는 그런 유혹을 떨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군요. 지금 뭐 전반적으로 보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반사 이익으로 이제 다자구도에서 3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하나 또 주목되는 게 보수 후보로는 누가 적합하느냐. 이 질문을 던졌더니 여기서는 또 유승민 의원이 1위를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다자구도에서는 이제 황교안 그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지율이 꽤 높게 3위로 나왔죠. 네. 그러나 그 보수 진영 후보를 누굴 찍을 것인지 이렇게 했을 때는 유승민 의원이 32.9%, 황교안 권한대행은 19.2%, 남경필 지사는 10.3% 이렇게 유승민 의원과 황교안 대행의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래도 이제 유승민 의원이 좀 더 표의 확장성이 있다 이런 어떤 표심이 이제 적용됐을 가능성도 있고 황교안 대행은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되면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한 심판 아니겠습니까? 심판이 선수로 뛰는 것에 대한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황교안 대행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권 실패에 어떤 책임을 져야 할 이제 정권 2인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 보수층에서는 필패 카드다 이렇게 보는 인식도 꽤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인식들이 결국은 여론조사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보수 진영 후보 적합도에서는 큰 차이로 유승민 의원이 앞서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풀이가 되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보수가 사실 집결을 잘하기 때문에 지금 그 진보 쪽에서는 사실 유승민 후보를 좀 더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대목이겠군요. 그렇죠. 보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더구나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배신의 아이콘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특히 유승민 의원에 대한 반감이 아직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유승민 의원의 지지율이 상승하는데 일정 부분 지금까지 이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유승민 의원이 여하히 극복하느냐에 따라서는 그리고 보수 후보가 유승민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면 만약에 그렇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새누리당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나오고 이제 바른정당에서 유승민 의원이 나와서 나중에 이제 통합이 된다면 뭐 좀 다른 이제 바람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그 정권 교체 프레임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보수 후보가 상당히 불리한 지형에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사람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를 좀 보면요. 사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하고 지지층이 가장 겹친다. 처음부터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반사 이익은 또 오히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그렇죠. 이제 다자구도에서 봤을 때도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같은 한 1.1% 정도밖에 이제 이익을 못 얻고 있고요. 그리고 양자구도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를 보면 지금 이제 문재인 안철수 양자구도에서도 보면 54대 31, 그러니까 23%포인트 차이로 이제 차이가 나거든요. 물론 이제 양자구도에서 유승민 의원보다는 조금 더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이제 양자구도에서 보면 이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의 이제 양자구도에 비해서는 조금 더 경쟁력 있는 것은 나오기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안철수 의원이 그 문재인 후보에 비해서 이제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것은 이 광주 호남 지역에서 상당 부분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지지도에서. 광주 호남 민심에 돌아선 부분이 크군요. 문재인 전 대표가 한 70% 정도대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0%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서는 국민의당이 그 호남 지역을 석권하면서 사실상 호남 지역 그 민심을 확실히 얻는 그런 효과를 얻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별다른 어떤 그 호소력을 대선 후보로서의 호소력을 보이지 못하면서 호남 민심이 상당 부분 이제 문재인 전 대표로 넘어가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극복할 필요가 있고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강한 메시지와 정책 이런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다만 이제 안철수 전 대표 측에서는 이제 그렇게 주장합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그 전에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상당 부분 그 여론조사에서 별로 호응을 못 얻지만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와 달리 이 선거 결과에서는 국민의당이 상당한 이제
그 성과를 선풍적인 거뒀다. 어떤 예, 그 돌풍을 일으켰다. 돌풍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예. 결국 이번 대선에서도 문재인 안철수 양자 대결을 갈 수밖에 없고 그 양자 대결을 한다면은 그 보수 중도층까지 끌어갈 수 있는 안철수 본인이 더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앞으로 좀 더 이제 표심을 지켜봐야 되겠죠. 네. 자, 여전히 1위는 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 지금 30% 지지를 꾸준히 보이고는 있는데요. 지금 이걸 얼마나 확장할 수 있는가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그 다자구도에서는 한 33% 정도의 이제 지지율을 보였고요. 예. 그리고 이제 양자구도를 보시면은 전부 50%를 넘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삼자구도에서도 50%를 넘기고 있고 특히 양자구도 같은 경우는 지금 54%, 57.5% 그러니까 거의 55% 전후 지지율을 예.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제 확장성도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증명한 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지금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그 안보와 관련해서 좀 불안한 것이 아니냐 이런 그 시각도 일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이 불안감을 불식할 그런 필요가 좀 있어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수 중도로의 어떤 확장을 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라든지 메시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좀 더 이제 강화할 뭐 그럴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뭐 문재인 전 대표가 부동의 1위이기 때문에 지금 2위 다툼이 더 좀 관심을 갖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이제 그 민주당 그 경선 같은 경우는 결선 투표제가 적용됩니다. 예. 1위 후보가 50%를 넘지 않을 경우는 2위 후보와 다시 결선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현재 상황을 보면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1위를 할 가능성이 높고 네. 또 안희정 그 충남지사가 최근 그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성남시장을 누르면서 지금 2위로 지금 급부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금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 그 YTN 여론조사에서도 안희정 지사가 이제 화면을 보시면 25.8%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14.2% 네. 상당히 큰 격차로 지금 예. 2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산술적으로 이거를 더해버리면 나머지 후보들을 더할 경우에는 겨우 거의 그 38%, 네. 42%가 된단 말입니다. 예. 물론 이제 전부 다 그 지지율이 안희정 지사에게 간다고 뭐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 민주당 그 경선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국민 경선이기 때문에 민주당 당원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도 그 이 선거인단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도 보수 표심을 장악하는 측면도 그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안희정 지사가 최근에 이제 대연정을 보수까지 예. 그 포함하는 대연정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수 중도층의 그 표심을 어느 정도 공략할 가능성도 있고 다만 이제 그런 그 표심 공략이 오히려 그 골수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반감을 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그 안희정 지사가 어느 정도 이 그 확장 가능성을 보여줄지 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관심을 끄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민주당 결선 투표가 본선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마치 이제 2007년 네. 그 당시 한나라당 경선이 사실상 그 당시에 이제 대선 그 본선과 비슷한 결과를 낳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 이명박 박근혜 후보가 아주 치열하게 경선을 했었고 거기서 그 이명박 후보가 이기면서 결국 본선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예. 그 당시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지 않았습니까? 이번 대선도 이제 많은 그 정치 평론가들은 2007년과 비슷하게 민주당 그 경선 결과가 결국은 본선 그 경선과 비슷한 결과를 낳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시각이 꽤 있는데 뭐 결과는 뭐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죠. 지켜봐야 되겠죠. 자, 지금까지 이동우 보도국 선거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